두산 베어스가 놀라운 반전을 이뤄내며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를 상대로 시리즈 수입이라는 대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이는 야구 팬들과 전문가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KBO 리그의 흥미진진한 면모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4년 8월 1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기아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의 시즌 15차전에서 두산은 1에서 0이라는 근소한 점수차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경기의 승리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닙니다. 두산은 이번 시리즈의 첫 경기였던 7월 30일에 12에서 7로 승리했고 이어진 7월 31일 경기에서는 KBO 리그 역사상 전례 없는 기록들을 쏟아내며 30에서 6이라는 믿기 힘든 스코어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7월 31일 경기에서 두산은 KBO 리그 역대 한 경기 최다 득점 30득점, 최다 점수차 24점, 최다 출루 42출루라는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팀 한 경기 최다 안타 28개라는 팀 자체 기록까지 경신하며 야구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이틀 동안 무려 42점을 폭발시킨 두산의 방망이는 마지막 날 경기에서는 다소 식은 듯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점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두며 시리즈 수입을 완성했습니다. 이번 승리로 두산은 시즌 성적 54승 50패 2무를 기록하며 5위에서 4위로 한 계단 상승했습니다. 최근 3연승을 달리고 있는 두산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반면 1위 기아는 이번 패배로 시즌 41패 60승 2무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두산은 이번 시즌 기아와의 상대 전적에서 8승 6패 1무를 기록하며 우위를 점하게 되었고 남은 한 차례의 맞대결에서 그 우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8월 1일 경기에서 두산의 선발 라인업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정수빈, 중견수, 허경민, 3루수, 제러드 영, 우익수, 양석환, 1루수, 김재환, 지명타자, 강승호, 2루수, 김기현, 호수, 김재호, 유격수, 조수행, 좌익수. 선발 투수로는 발라조빅이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이승엽 두산 감독은 전날 경기에서 달성한 놀라운 기록에 대해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좋은 기분은 잊어버리려 한다. 오늘 경기가 걱정이다. 라고 말하며 선수들의 집중력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7월에 부진했고 후반기 팀 선수들 대부분 3할을 넘기지 못했다. 7월 타율 1할 때 선수들이 몇 명 있었다. 고 언급하며 팀의 최근 부진에 대해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감독은 희망적인 전망도 내비쳤습니다. 한 경기로 단정짓긴 어렵지만 1위 팀 상대로 이기면서 다득점하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예전에 우리가 5월에 좋았을 때 타격 페이스를 찾아가는 희망이 보이지 않나 생각한다. 라고 말하며 팀의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오랜만에 편하게 야구를 봤다. 라는 말로 팀의 좋은 경기력에 대한 만족감도 드러냈습니다. 반면 기아의 선발 라인업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최원준, 우익수, 홍종표, 2루수, 김도영, 3루수, 소크라테스, 브리토, 좌익수, 나성범, 지명타자, 변우혁, 1루수, 박찬호, 유격수, 김태군, 호수, 박정우, 중견수. 기아의 선발 투수로는 제임스 네일이 나섰습니다. 기아는 이날 경기에서 주목할 만한 라인업 변화를 보였습니다. 최근 체력과 페이스가 떨어졌다고 판단한 베테랑 선수들인 최영우와 김선빈을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하고 수비 강화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이범호 기아 감독은 이에 대해 최형우는 컨디션 자체가 안 좋아 보이고 지쳐 보인다. 많은 타석에 나갔고 찬스 때 많은 해결을 해줬기에 피로도가 쌓인 것 같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감독은 내일이 나갔을 때 실책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서 공격보다는 수비에 초점을 뒀다. 라고 말하며 수비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형우와 김, 선빈이는 중요한 상황에 대타로 나설 수 있게 준비시키려 한다. 고 덧붙이며 베테랑 선수들의 역할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앞선 두 경기와는 달리 발라조빅과 네일의 팽팽한 투수전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두산의 발라조빅은 6과 3분의 2이닝 동안 102개의 공을 던지며 4개의 안타와 3개의 사사구만을 허용하고 5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그는 KBO 리그 데뷔 후 첫 승 1패를 거두게 되었고 동시에 자신의 KBO 리그 커리어 중 가장 긴 이닝을 소화하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발라조빅의 이날 호투는 두산팀에 큰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이날 경기를 통해 향후 라울 알칸타라를 대체할 수 있는 에이스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발라조빅은 이날 직구 51개, 커브 18개, 슬라이더 17개, 포크볼 16개 등 다양한 구종을 효과적으로 섞어 던지며 기아 타선을 효과적으로 제어했습니다. 특히 그의 직구는 최고 구속 156km, 평균 구속 152km를 기록하며 뛰어난 구위를 자랑했습니다. 포크볼 역시 최고 구속 148km, 평균 구속 143km를 기록하며 타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하고 위력적인 구종의 조합은 기아 타자들을 완벽히 제압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기아의 선발 투수 네일도 뛰어난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그는 6이닝 동안 99개의 공을 던지며 5개의 안타와 3개의 사사구를 허용하고 5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1실점, 비자책점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타선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해 시즌 4패 9승째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내일은 이날 직구 27개, 투심 패스트볼 22개, 스위퍼 23개, 체인지업 11개 등 다양한 구종을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의 직구는 최고 151km, 평균 148km의 속도를 기록했고 투심 패스트볼은 최고 150km까지 나오는 등 좋은 구위를 보여주었습니다. 경기 초반 5회까지는 양팀 모두 득점에 실패하며 0에서 0의 팽팽한 균형이 이어졌습니다. 두산은 1회 초에 이사후 제러드와 양석환, 김재환까지 3타자 연속 볼넷을 얻어내며 말로 찬스를 잡았지만 강승호가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선취점 기회를 놓쳤습니다. 3회부터는 매이닝 안타가 나왔지만 이들이 산발적으로 나오면서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기아 역시 발라조빅의 호투에 막혀 공격 흐름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3회 말에는 선두타자 박찬호가 좌전 안타로 출루했지만 이어진 김태군의 번트가 뜨면서 투수 뜬공으로 처리되는 등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때 발라조빅이 1루로 귀로하는 박찬호를 잡으려다 악송구를 했고 박찬호는 이 틈을 타 2루까지 진루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타석에서 박정우의 1루수 땅볼로 2-4-3루가 된 상황에서 최원준의 타구가 좌중간을 향해 빠르게 날아갔지만 베테랑 유격수 김재호가 환상적인 점프 캐치로 이를 낚아채며 실점 위기를 막아냈습니다. 5회 말에도 기아는 나성범과 박찬호의 연속 볼넷으로 1-4-1, 2루의 득점 기회를 잡았지만 김태군이 유격수 병살타를 치면서 또 한 번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승부의 분수령은 6회 초에 찾아왔습니다. 두산은 상대팀의 실수를 틈타 결승점을 뽑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1-4후 김재환이 우전 안타로 출루한 상황에서 다음 타자 강승호가 투수 네일 앞으로 평범한 땅볼을 쳤습니다. 네일은 침착하게 타구를 잡아 2루수 홍종표에게 송구했지만 공이 글러브 끝에 맞고 중견수 앞으로 빠져나가는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이 순간 경기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2루수의 포구 실책이 나오자 김재환은 재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2루를 거쳐 3루까지 전력 질주해 슬라이딩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견수 박정우의 3루 송구마저 빗나가는 실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공이 3루 더그아웃 쪽 구조물에 박히면서 더 이상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심판진은 김재환과 강승호에게 각각 한 베이스씩 진루권을 부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김재환이 홈을 밟으며 1에서 0으로 두산이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계속된 1-4-3루의 추가 득점 기회에서 김기현과 김재호가 범타로 물러나면서 추가점을 뽑지 못했지만 이 한 점은 결과적으로 경기의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득점이 되었습니다. 6회까지 84개의 공을 던진 발라조빅은 7회에도 마운드를 지켰습니다. 그는 선두타자 소크라테스를 1루수 땅볼로 잡아내고 나성범까지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2-4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타석에서 변우혁과 박찬호에게 연속으로 안타와 볼넷을 허용하며 2-4-1, 2루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발라조빅의 투구수가 102개까지 늘어나면서 두산 벤치는 좌완 필승조 이병헌으로 투수 교체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맞서 기아는 결정적인 순간에 베테랑 타자 최영우를 대타로 내보내며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그러나 이병헌은 이 중요한 상황에서 최영우의 타구를 중견수 뜬공으로 처리하며 위기를 탈출했습니다. 이는 경기의 흐름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순간이었고 두산이 이를 잘 막아낸 것이 승리의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8회 말에는 또 다른 승부처가 찾아왔고 이번에는 두산의 마무리 투수 김태견의 활약이 빛을 발했습니다. 이병헌이 이창진과 최원준에게 연속 볼넷을 내주며 무사일 2루의 위기 상황을 만들었고 두산은 홍건희로 투수를 교체했습니다.
홍건희의 첫 투구에 홍종표가 희생번트를 시도했지만 이 공이 포수 머리 위로 높게 뜨면서 뜬 공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두산은 과감하게 마무리 투수 김태견을 투입했습니다. 상대 타석에는 최연소 30홈런 -30도루 도전자인 김도영이 들어섰습니다. 김태견은 시속 150km를 웃도는 강속구로 김도영을 압박했고 결국 볼카운트 2에서 5구째 153km의 직구로 헛스윙 삼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어진 타석의 소크라테스 역시 비슷한 패턴으로 153km 직구에 헛방망이를 휘두르며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김태견의 호투는 9회 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는 선두타자 나성범을 볼카운트 1에서 154km의 빠른 공으로 헛스윙 삼진 처리하며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1-4후 서건창을 4구로 내보냈지만 곧바로 박찬호를 중견수 뜬공으로 잡아내며 아웃카운트를 하나만 남겼습니다. 마지막 고비는 한준수와의 대결이었습니다. 한준수는 좌중간 안타를 때려내며 2-4-1, 2루의 위기 상황을 만들었지만 김태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타자 이창진을 상대로 침착하게 승부했고 결국 2루수 땅볼을 유도해내며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로써 김태견은 시즌 12호 세이브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두산의 1에서 0 승리로 끝났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가지 흥미로운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두산의 발라조빅이 보여준 호투는 팀에 큰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KBO 리그 데뷔 이후 최고의 피칭을 선보이며 향후 팀의 에이스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아의 내일 역시 훌륭한 투구를 선보였지만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해 패배를 떠안게 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야구가 팀 스포츠이며 투수의 호투만으로는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경기 중반 기아의 수비 실수로 인해 두산이 얻은 득점은 이번 경기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이는 프로스포츠에서 작은 실수 하나가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산의 마무리 투수 김태견이 보여준 뛰어난 활약은 팀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강속구와 침착한 승부 운영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했고 이는 마무리 투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번 경기 결과로 인해 KBO 리그의 순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1위 기아의 연패와 두산의 상승세가 맞물리면서 리그 전체의 판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경기들에서 각 팀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팀이 정상에 오르게 될지 야구 팬들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두산은 자신감을 회복하고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반면 기아는 이번 연패를 교훈 삼아 팀의 약점을 보완하고 다시 상승세를 타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양팀의 희비는 향후 리그 전체의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즌 동안 두 팀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다른 팀들의 추격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O 리그의 후반기 레이스가 더욱 흥미진진하게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야구 팬들의 열기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